안녕하세요. 농마시 대표 김유열입니다. 오늘은 제 8강 스토리텔링 이어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특히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 소상공인이나 또 영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자기 상품에 대해서 무조건 뭐 팔라고만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내 품질이나 기능이 우수하다는 것만 설명을 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팔면 훨씬 더 매출이 올라간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제 8강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 7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품 스토리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남자는 항상 흘러간 노미스 때문에 사랑을 기억한다. 이렇게 첫자만 따가지고 어떤 말보로라는 담배 이름이 나오고 그 담배가 세계적으로 그런 세계적인 담배 회사가 됐죠. 이 스토리텔링 하나 때문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담배를 피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담배 생각이 나고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보로는 이렇게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담배를 좀 매개체를 통해서 팔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담배 회사가 됐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해드렸고요. 또 우리가 이제 베스킨 어니 라빈스와 버튼 베스킨이네요. 이 두 사람이 친구인데 그런 참전한 병사들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주자는 공통된 목표가 가지고 있는 애들이었는데 수많은 고생 끝에 천연 과일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개발했는데 31일 동안 맛이 틀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두 청년의 이름을 따가지고 베스킨 라빈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참 특별하죠. 한 달 내내 아이스크림이 맛이 다르다는 것은 굉장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스킨 라빈스 30일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런 매장들이 있죠.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가 된 거죠, 이미. 그 다음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특히 에비앙은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로 귀족이 뭐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스토리텔링 아까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번에는 캐치프레이즈로 에비앙은 약이다라는 이름으로 또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수 회사가 어떤 1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계 제1위 생수 회사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캐치프레이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에도 이제 아로니아 하시는 우리 이강호 대표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또 군뱅이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군뱅이가 이제 먹기가 굉장히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 하멸에 이성호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가보니까 좀 먹는 군뱅이를 이렇게 좀 먹기가 좀 거북하니까 그렇게 캡슐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캡슐로 만들면 조금 거부감이 덜어져. 그냥 약 먹듯이 먹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판매를 군뱅이 같은 경우는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가루로 나오고 즙으로 나오고 과립으로도 나오고 분말로도 나오고 있는데 또 분말로 먹기는 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기 편하게 그런 캡슐로 만들어서 앞으로 아로니아 정원 아로니아는 약이다. 또 비싸니까 약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좀 더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더니 바로 실천에 옮겨가지고 지금 곧 제품이 나온다 합니다. 그래서 약 먹듯이 아로니아를 먹기 편하게 실은 식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먹기가 좀 편해야 돼요. 뜯기 불편하고 이렇게 막 입에 묻고 예를 들어서 꿀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먹기 힘드니까 숟가락으로 뜰 때 다 흘러버리고 근데 이거를 스틱으로 만든 정읍 두승산 벌꿀 사장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그걸로 스틱으로 만들어서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했더니 매출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홍삼도 요즘은 스틱으로 된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조금만 식품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전부 다 확 100% 바꿀 수는 없지만은 거기다가 조금만 기능을 편리하게 한다거나 어떤 성분을 1% 내지 이렇게 몇 프로라도 다르게 한다면 아까 아이스크림도 똑같은 성분이고 똑같은 건데 31일 동안 약간의 그런 천연 과일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잖아요. 다르게 맛 좀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가 되듯이 이러한 마케팅 기법을 한번 활용하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조금 약간 스토리텔링 심화 단계로 들어가서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등장 인물이 중요하다. 아까 세 가지라 했죠. 주인공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플롯, 즉 구조에 대해서 한번 스토리텔링,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뭐 스토리텔링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 구조입니다. 구조. 이제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은 첫째, 어떤 이야기는 도입과 배경을 거쳐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보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잘 지냈잖아요. 과외교사와 어떤 대학생과의 그런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됐을 겁니다. 밖에 나가 놀기도 하고 아마 즐거운 시간을 가졌겠죠. 그게 배경입니다. 그게. 그런데 점점 주인공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의 과정을 말하게 되죠. 근데 사랑한 걸 떠나서 이제 결혼까지 하려고 보니까 어떤 부모님과의 갈등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아까 말보로에서도 이렇듯이 이런 그 갈등이 빚어져야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부모가 극렬하게 반대해서 도저히 그 결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갈등의 고조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담배 뿌리 다 타 들어가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때 완전 헤어진 거죠 이제. 그리고 주인공은 그 필터를 만들어서 어떤 백만 장자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것이 치열한 갈등의 단계로 이제 전개되죠. 이것은 이제 완전히 헤어지는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리고 그 백만장자가 되면서 그 여자를 다시 찾아가서 정말 사랑한다고 하고 다시 결혼해달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고, 하루만 말미면 말미를 달라. 그래서 하루 말미를 줬더니 그 여자분이 돌아가셨다 이거죠.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스토리텔링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거죠. 도입과 배경, 주인공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갈등이 고조되고 주인공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되면서 치열한 갈등의 단계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 갈등이 해소되거나 클라이막스가 오게 된다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의 그 플롯, 그 구조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거 뭐냐? 감각적 경험.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감각적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라고 해가지고 뭐 전부 다 허구나 거짓으로 만들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사실 있는 그대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이 누군가는 지어낸 이야기를 쓰는데 그럴싸한 얘기다. 예를 들어서 에비앙 스토리나 말보로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는 아무도 뭐 역사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지어낸 얘기를 쓰는데 그럴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럴싸한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스토리에는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완전한 뭐 허구가 아니라 약간의 그 스토리 속에 어떤 거짓말 같은 거 완전히 뭐 없는 이야기를 물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부러 뭐 완전히 그냥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진실되게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말보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그 이야기 자체는 진실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얘기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 이제 연습인데 굉장히 뭐 스토리텔링을 무조건 일반적인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되고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의 어떤 인생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내가 귀농 올 때 정말 어려웠던 이야기도 나에 대한 이야기 할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어떤 인물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도 좀 하나의 요소고요. 또 어떤 인물은 어떤 일을 해내라고 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평범한 얘기를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하면 안 되고 정말 그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눈물겨운 빵을 먹어보는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은 대단히 또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안 되겠죠. 정말 불굴의 투지로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해야 소비자들이 감동이 오지. 그리고 스토리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내가 만약에 주인공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내가 말보로
그런 연인이 된 것처럼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입을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토리는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이해가 가는, 감동이 오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보로 스토리도 정말 돈 벌어가지고 거기까지 또 그 달동네까지 찾아가는데 결국은 그 여자가 이제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구나. 정말 안 됐구나. 정말 그 생각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한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구나. 그래야지 여기 뭐지 열심히 공부해서 쉽게 서울대학교에서 운 좋게 합격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건 스토리텔링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광고 카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샤넬 넘버 5도 이게 굉장히 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향수 냄새가 나는 여자의 멋진 남자가 지나가다가 이게 영상 속에 나옵니다. 이게 너무나 향수의 매력을 느껴서 잠시 멈추다가 지나갔다 이거죠. 그 남자는 여자를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그런 영상이 나오죠.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향수를 구입하라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그 샤넬 5 어떤 그 우수성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샤넬 향수가 이렇게 향기가 좋으니 구입하세요. 이렇게 하지 한마디 안 했어요. 그 광고 영상에서.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세계적인 향수 회사가 됐죠. 판매량도 엄청나고. 그래서 여기 이 영상이 지금 그 영상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샤넬 넘버 5 향수 홍보는 향수를 사라는 말 한마디가 안 나온다. 재밌는 광고죠. 그 다음에 약국에서 시작한 화장품 PL 브랜드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사실 화장품 회사가 굉장히 치열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의 화장품 우리나라도 뭐 아모레 화장품, 태평양 화장품 있지만은 화장품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PL 화장품도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머리를 쓴 거죠. 나는 어떤 식으로 차별화할까? 일반적인 병에다 하지 않고 이 병부터 어떤 약병처럼 만들었어요. 모든 게. 그리고 판매원들도 전부 다 약사옷을 입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PL 화장품은 약이다. 약이다 이거죠.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인데 물론 약대를 졸업했네요. 그분이 화장품 회사 사장님이. 그래서 전부 다 약으로 마치 그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병이 나을 것처럼 이렇게 홍보 효과를 차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스킨이라든지 헤어, 바디, 남성, 베이비 케어 라인 등을 갖춘 그런 화장품 회사가 된 건데 모든 것을 약이라는 이름으로 약국에서 또 판매도 약국에서 팔도록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거기 화장품도 전부 무향, 무색소, 최소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원칙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그 화장품 그 박스도 어떤 용기도 약통이라든지 그런 모양의 용기, 어떤 제품 포장지 역시 약봉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약사 가운을 입고 매장 직원을 통해서 판매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 약이라는 브랜드를 소비자들한테 심어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자기 그런 트러블을 치료하는 용으로도 화장품을 사용하는 그런 기능성 화장품이 된 거죠. 단순히 바르는 피부가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치유 기능까지 들어가 있다는 화장품 개념을 소비자들한테 심어줘 가지고 굉장히 그 소비자들한테 머릿속에 차별화된 화장품으로 인식이 돼 가지고 어떤 세계적인 화장품 시장이 됐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이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스토리텔링이. 그래서 우리가 후발주자로 어떤 상품으로 나갈 때는 이런 차별화 정책, 차별화된 그런 마케팅을 해야지 일반적으로 뭐 내 상품 사세요 좋으니까 이런 그런 자기 상품에 대한 기능이나 상품의 품질이 좋다는 쪽으로만 되게 홍보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그런
그 스토리텔링을 통한 그런 마케팅을 해보시면 정말 더 매출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보는 오늘입니다. 지프라이터 같은 경우 원래 옛날에 나이타, 우리 아버지도 지금 이런 나이타를 썼는데, 이게 지금 그 지프라이터 같은 경우에 왜 잘 팔린지 아십니까? 어떤 병사가 이 지프라이터를 여기다가 놓고 이제 담배를 피는 병사겠죠. 전쟁에서 이제 총이 날라왔는데 여기 맞았는데 그 나이타에 맞아가지고 그걸 사는 거죠, 그 병사가. 그게 신문에 났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십거리로 어떤 병사가 전쟁 중에 그 나이타에 맞아가지고 살았다. 근데 그게 지프라이터였어요. 그 지프라이터 회사에서는 이거를 놓치지 않았던 거죠. 이거를 총알에도 살아남은 사나이 해가지고 지프라이터가 이걸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팔리기 시작하는데 이 지프라이터 판매량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지프라이터가 팔리기 시작하는데 그 스토리텔링이 나간 후에 말도 못하게 팔렸다는 거죠, 이 상품이. 여기 보세요. 이 이야기는 상품 라이프지에 실렸고 이후 많은 광고에 인용이 됐습니다. 병사들은 마치 지프라이터를 이제는 불행을 막아주는 부적처럼, 이게 중요한 거지. 이제 이거를 단순히 이제 총을 안 맞으려는 게 아니라, 그래 지프라이터를 했으니까 총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담배를 피지 않은 사람도 심지어는 이 부적처럼 부적이 돼버린 거예요, 부적. 그래서 이 스토리 하나로 이 지프라이터는 이제 단순히 불을 붙여주는 도구가 아니고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 자신을 지켜주는 수호신. 이런 예가 미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바구니 만드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이야기 혹시 아시는가요? 이분은 단순히 바구니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바구니. 근데 이분이 12명의 아기들을 잘 키웠답니다. 그 바구니로 어떤 그런 소가공을 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바구니 팔아서 파는. 근데 누군가가 그것을 또 신문에 냈답니다. 바구니 파는 사람이 너무나 애들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대학교까지 잘 가르치고. 근데 이거를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었답니다. 그 바구니 만드는 사람이. 아들들이 그랬겠죠. 우리 바구니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고생해서 우리 애들 12명을, 애들을 많이 낳는 애들 잘 키우고 대학까지 가르치고 나중에 성공적으로 우리가 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인들이 이 바구니를 사고 이제 애들이 잘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바구니를 단순히 어떤 물건을 담는 도구로 사용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부적처럼, 그래 그 바구니를 사서 갖다 놓으면 우리 애들이 잘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적을 아예 집에다가 이제 장식용으로 갖다 놓고 수호신이에요. 자식이 잘 되게 하는 수호신이 되어버렸답니다. 그 바구니가 이제. 그 바구니를 갖다 놓으면 마치 애들이 잘 될 것처럼 느껴지는. 이게 스토리텔링. 그래서 그 바구니는 너무나도 많이 팔려가지고 빌딩을 짓고, 그 빌딩도 그 바구니로 지었어요. 예. 한번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빌딩도 바구니 모양으로 지어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부자가 됐죠. 이 스토리텔링이 이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프라이터까지 우리가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제 구간까지 아마 스토리텔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사례를 더 많이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그래서 우리가 농산물뿐만 아니라 어떤 그 소상공인 전부 다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고. 이 상품에 대한 그런 기능성만 강조하지 마시고, 오늘 주제는 내 상품의 어떤 이야기를 입혀가지고, 전부 다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무슨 이야기가 다 있고, 또 거기서 정말 특별하게 나오는 것들인데, 단순히 기능만 설명하고 그 상품을 통해서 몸만 좋아진다는 얘기만 하면 더군다나 또 병명을 못 쓰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상품이 어떻게 해서 탄생했다는 적어도 그런 스토리텔링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또 백세주도 또 그런 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어떤 노인이 젊은이를 젊은이가 어떤 노인을 막 패고 있는데 지나가는 과객이 내끼놈, 젊은 사람이 왜 그 노인 양반을 그런 패류나 아니냐, 발로 패냐 하니까, 얘가 내 아들이다고, 얘는 백세지 먹으라니까 안 먹고
나보다 더 늙어버렸다고. 이게 그렇게 해서 백세주가 식당에서 말도 못하게 뭐 팔리고 또 브랜드가 됐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브랜드 그 상품 스토리를 만들어서 팔면은 훨씬 더 상품 배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 유튜브에 조금 밑에 오른쪽 밑에쯤에 구독 버튼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항상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그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스토리텔링 2편 올려드렸는데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세 번째 스토리텔링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데 이거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 또 영업하시는 분들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분들이 도움이 되도록 그 사례를 더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